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노인병원, 호스피스, 내과병동 등에서 많은 환자분들의 죽음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어떻게 죽는가, 사망 원인과 사망 진단서로 보는 죽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부터 들었던 질문과 사망 진단서 쓰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이었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성 질환이었습니다. 먼저 증례를 보겠습니다. 암 환자는 어떻게 사망하게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암이 생긴 원발 부위와 전이가 된 부위의 장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발암이 있는 장기나 아니면은 전이암이 있는 장기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증례를 보시면 40년 동안 흡연하신 63세 남자 환자분이 결국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폐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고 간에 있는 암이 점점 더 자람에 따라서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간성 혼수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간 기능 저하에 따른 간성 혼수와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 사인은 간성 호수지만은 간성 혼수가 생기게 된 원인은 폐암의 간전이고 또 이것의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폐암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원사인, 선행사인은 비소세포 폐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증례처럼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과는 그 암이 생겨 있는 장기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음 증례를 보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5년 전 유방암을 진단받고 유방절제술과 항암화합요법을 받으셨는데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 유방암이 전이 되어 대퇴골에 전이가 되었던 상태에서 골절이 온 것이었습니다. 매우 갑작스럽고 참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텐데요. 실제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암으로 인한 골절 같은 것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골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침대에 누워 지내시던 중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CT를 찍었는데 폐동맥 혈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폐동맥 혈전이 심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심부전까지 일으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사망하셨는데요. 이처럼 암 환자분들은 암에 의한 합병증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제일 큰 합병증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뼈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통증이나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있는 부분의 장기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있는 장기에 혈관을 침범하였거나 주변에 있는 혈관을 침범해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암 환자분들은 혈전증, 색전증이 잘 생기는데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갑자기 임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같으면 전이성 유방암이 근본 사망 원인이 되겠고 전이성 유방암에 따라서 대퇴골에 전이에 따른 골절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암 환자분들이 거동을 잘 못하시기에 따라서 더더욱 혈전증, 색전증 위험이 증가된 상태에서 폐색전증이 생겨서 갑자기 임종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55세 남자가 복통으로 내원하셨는데 복부가 팽만돼 있고 출혈에 따른 저혈압이 생겨 있고 CT를 찍어봤더니만 CT에서 간, 암, 간의 악성 종양으로 추정되는 병변이 파열이 되어 있어서 복강 내에 다량의 출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수혈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달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분도 결과적으로는 간암이 점점 더 자라서 결과적으로는 암의 파열이 생김에 따라서 배 안으로 복강 안에 대량 출혈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저혈압과 쇼크가 생겨서 심정지로 사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사망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간암이 되겠습니다. 이분처럼 암이 있는 장기에 파열이 생겨서 직접적인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암이 있는 장기 주변에 큰 혈관으로 암 종양이 파고듦에 따라서 출혈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대량 출혈로 사망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 심장질환을 보겠습니다. 3년 전 심근경색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66세 남자 환자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정지한 앞차를 살짝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도 외부적으로 특별히 큰 손상이 없고 같이 타고 있는 가족도 별다르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해 보니까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에 해당되는 소견이 있었고 트로포닌 같은 심근 표지자가 확실하게 증가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증이 생기신 것이죠. 그리고 3개월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이분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입니다. 하지만은 폐렴이 발생하게 된 선행사인의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분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가 생겼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장에 직접적인 큰 충격이 가해져서 그에 따라서 심장부정맥이나 심장마비 또는 심근경색증이 생겼다면 이 원인이 교통사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외부로 발생되는 외상이 별로 없는 살짝 추돌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분은 결과적으로는 운전 중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생겨서 차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그에 따른 그 교통사고가 살짝 온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심근경색증 때문에 폐렴이 오고 그에 따라서 사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음 뇌혈관 질환을 보겠습니다. 9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5년 전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던 72세 여자 환자분이 가래를 잘 뱉지 못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흡인성 폐렴, 즉 구강 안이나 기도에 있던 세균들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폐렴이 진행해서 사망하시게 되셨는데요. 이분 같으면 직접 사인이 폐렴이긴 하지만은 사망 원인으로 폐렴으로 등록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폐렴으로 사망하시긴 하셨지만은 폐렴이 오게 된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뇌경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편마비가 오는 뇌경색이 있으셔서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입안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증식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흡인성 폐렴이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망 원인 사인은 뇌경색이 되겠고 뇌경색에 따라서 흡인성 폐렴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다음 고의적 자해 자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 문제로 고민 중이던 30대 남자가 집안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이번 2일째 폐혈증이 생겨서 중환자실로 옮겼고 결과적으로는 폐혈증에 따른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폐혈증에 따른 쇼크로 사망하시긴 했지만 폐혈증이 생긴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전신 화상이었고 전신 화상이 생기게 된 원인이 외인사
여부였습니다. 그것도 자살 자살 의도를 갖고 있는 화재에 따른 외인사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폐혈증 쇼크로 사망하시긴 했지만은 사망 원인이 폐혈증이 아니라 자살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증례를 보겠습니다. 60세 남자가 이틀 전 의식이 혼탁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CT와 MRI를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확인되어 입원 치료를 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으셨고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을 앓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2차성 고혈압까지 있으셨습니다. 네, 이분은 보면 뇌출혈에 따라서 뇌출혈로 사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은 뇌출혈의 원인은 2차성 고혈압이었고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은 신부전이었습니다. 신부전의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당뇨병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직접적으로는 뇌출혈 때문에 사망하시기는 했지만은 사망 원인 통계에 잡히게 되는 것은 당뇨병으로 사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즉 당뇨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세혈관 합병증이 와서 신부전이 생겼고 신부전이 옴에 따라서 몸 안에 체수분과 소금, 소듐의 배출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2차성 고혈압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뇌혈관에 무리가 와서 뇌출혈이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분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 아니라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례를 보겠습니다. 48세 남자로 2, 3일 전부터 복통과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있었고 갑자기 다량의 피를 토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20년 전 B형 간염을 진단받았고 간경변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검진과 내시경을 받지 않으셔서 식도 정맥류가 갑자기 출혈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정맥류 출혈이 다량으로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몸 안에 쇼크도 오고 뇌로 가는 산소의 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식도 정맥류 출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지만은 그것의 원인은 간경변이었고 간경변이 온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간질환이 사망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통계청과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몇 가지 증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례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암이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을 하지 못하시고 서서히 의식이 처지시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단계를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사망하게 이르시게 되는데요. 보호자분들이 과연 어머님이나 아버님, 이 가족분들이 곧 임종에 임박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암의 원인에 관계없이 암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암이 있는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암 환자분들은 거동을 잘 못하시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시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꼼짝없이 침대에만 누워 지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꼼짝없이 침대에만 누워 지내시는 시기가 이르면은 평균적으로는 남은 여명이 3개월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환자의 평소 건강 상태나 암의 종류와 암의 기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암 때문에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명이 3개월 이내 또는 연세가 많으시면 더 2개월 이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이 더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식사량까지 줄게 되고 그리고 의식이 점점 처지시게 되는데요. 즉 주무시고 또렷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남아있는 기간이 수주 이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밤에 주무실 때라든가 낮에 잠깐 주무실 때 보면 호흡이 불규칙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숨을 몇 차례 몰아서 쉬시다가 또 숨을 안 쉬시다가 한동안 안 쉬다가 또 갑자기 숨을 몰아서 쉬시다가 하는 그런 형태의 호흡을 보이시는데요.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여명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웠을 때 의식이 깨신다면 며칠밖에 의식이 그 여명이 며칠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깨워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호흡이 생기는 불규칙한 호흡 상태라면 이제 정말 임종이 가까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사망,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암 환자나 말기 환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망 진단서 쓰면서 어떻게 사인을 적어야 될까?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남은 여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